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미혼입니다. 앞으로 결혼 생각도 없고 개인주의가 심한 성격이라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약 3달이 넘게 이어져 온 남매 싸움을 아버지가 알게 되셔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관여하고 싶진 않은데 내일 다 같이 만나 이야기를 한다 하기에 이 상황이 일어난 게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겨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희는 3남매로 첫째 오빠와 둘째 언니가 있고 저는 막내입니다. 오빠와 언니는 둘 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좋은 배우자분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나이도 비슷하고요. 오빠와 형부의 직종이 비슷해서 결혼을 하고 난 후 더 친하게 지내게 됐고 왕래도 많이 했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땐 몰랐는데 점점 커가면서 생활 환경에 대한 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볼 때마다 항상 그게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언니네만 돈을 지원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매달 300~4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항상 일정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언니네는 결혼할 때나 아이를 낳을 때나 지원을 다 해주셨고 형부차도 엄마가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결혼 준비부터 현재까지 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믿기도 힘들어서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엄마 말은 딸이 더 가까우니 금전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늘 돈이 없어 쩔쩔매며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부탁하는 날이 많아 조금씩 해주다 보니 그렇게 돕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딸만 도와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본인만 차별하면 모르겠지만 엄마가 하신 행동은 손주들까지 차별을 한 셈이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합니다. 더 주고 싶은 자식에게 더 준 것에 대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의 가족까지 남보다 못한 대우를 해온 것에 씁쓸하고 속상해서 더 이상 왕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여기서 손주들 차별이라고 말했던 건 오빠와 언니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오빠 아이 중 한 명이 어떤 분야에서 영재에 가까운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쪽 분야가 학원비가 많이 드는 상태라 새언니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오빠도 투잡을 하는 중입니다. 반면 저희 언니는 전업인데 엄마의 도움으로 언니 아이는 이미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네요. 그렇다 보니 오빠 입장에서는 결국 엄마가 외손자 학비만 도와준 셈이고 같은 학원을 같이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모른 척 한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난 듯 했습니다. 하다못해 그 돈의 10%라도 나눠줘야 했고 그게 아니라면 말이라도 해줬어야 했지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답니다. 거기다 주말이나 언니와 형부가 밤에 나갈 때면 언니네 아이들만 봐줬다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껏 부모님 도움 안 받고도 잘 살았다고 부모님과의 연을 끊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돈을 그렇게 받은 언니도 언니고 형부도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엄마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 아들 노릇이나 며느리 노릇에 대해 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고 당신도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셔서 명절마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비혼이 된 것도 이런 엄마의 영향이 있었고요. 엄마 본인도 시집살이를 당하셨고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을 외치면서 역차별을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빠가 연을 끊겠다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 돈으로 그걸 지원해줄 사람을 정하는 것 또한 엄마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서운함은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독립된 가정을 이뤘으면 자기 가정을 스스로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고는 오빠에게 노발대발 하신 상황입니다. 연을 끊겠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가족 일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도 납니다.
아예 소통을 않겠다는 오빠에게 전령처럼 부모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느라 저도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도 안 한 상태이고 자식도 없어서 그런지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객관적인 고견을 얻고 싶어 글을 씁니다. 글이 두서도 없고 횡설수설해서 죄송하지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쓰고 난 후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글을 좀 오해를 사게 쓴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써주신 댓글에 감사함도 표하고자 추가로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노후까지 완벽히 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본인 입으로 늙어서 리프팅 할 돈까지 다 쟁여놨으니 걱정 말고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빠에게 효도를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에 도우미 이모님이 계시고 엄마도 여행이나 취미가 많은지라 외려 귀찮아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오빠는 대책 없는 여동생 둘을 대신해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가족 행사나 명절, 제사를 챙겨왔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발벗고 나섰던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해서 강요되지 않았지만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느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모 집에 와 있는데 엄마의 심리를 이모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오빠보다 학벌이든 외모든 더 낫다고 하네요. 그리고 똑부러지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살림이든 뭐든 척척 잘 해내고요. 해서 엄마가 결혼 초반에 새언니가 저희 언니를 무시할까 싶어 걱정을 하셨답니다. 엄마가 보셔도 이모가 보셔도 육아든 살림이든 새언니와 언니가 너무 차이나고 그에 따라 손자들도 갭이 컸나 보더라고요. 이모 말씀으로는 그게 뭔가 본인의 자격지심과 맞물리면서 며느리에 대한 시샘이나 미움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다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쭉 경제활동을 하셔서 트인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가 충분히 엄마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저 엄마랑 아빠랑 기싸움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을 끊는다는 게 오빠 입장에선 엄청난 거라는 생각을 못한 채 나처럼 그냥 되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서운한 건 이해하지만 연을 끊겠다라는 액션이 오바스럽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오빠가 생각하는 가족과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마음 크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오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언니만 싸고 돌고 사고 칠 때마다 도와주는 걸 그만하라고 말렸답니다. 애를 망치는 거다. 땡땡이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새 엄마에게 언니는 분신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고 언니의 흠이 본인이 잘못 키운 탓이라는 생각에 엄마가 치료해야 될 상처가 된 것 같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가 오빠와 언니를 봐주시고 당신은 일이 너무 바빠 잘 못 봤는데 그때 할머니가 오빠만 너무 이뻐했답니다. 그 당시의 상처로 인해 언니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건 뭐든 꼭 해야 되는 결핍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 사실 이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장손을 많이 예뻐하셨지만 딸이 없던 분이라 손녀도 이뻐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 기뻤다며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언니와 저 모두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돈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모르시는 듯 합니다. 원래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이거든요.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신 분이 엄마라서 뭐라고 하셨을진 모르겠습니다. 분명 돈 얘기를 아시면 크게 돈을 주라 하고 끝내실 분이라 오빠도 그걸 알고 있기에 돈 내놓으라는 사람 취급을 당할까봐 대화를 단절하는 거겠죠.
괜히 글을 올렸나 싶기도 했는데 댓글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려고요. 제가 중간에서 뭘 할 건 없겠지만 그나마 이성적인 형부와 엄마한테 얘기를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요. 글은 형부만 보여주고 새언니는 마음이 아파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피로하게 만들어드려 죄송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쓰니는 현명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 개입하면 할수록 이상한 말만 전해져서 서로 간의 오해만 더 깊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예요. 두 번째. 오빠가 영 끊고 나간 10년 뒤가 궁금해지는 글이네요. 언니와 쓰니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딸 둘한테 죽을 때까지 뽑아 먹히는 부모일까? 큰딸만 도와주다 나이 들어 병들면 큰딸한테 버림받고 막내하고만 왕래하는 부모일까? 그도 아니면 막내딸까지 영 끊고 나가게 되는 부모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세 번째. 엄마가 질투도 강하고 머리도 안 좋으시고 성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딸들 주제 파악은 기가 막히게 잘하시긴 한 것 같아요. 대신 그 해결 방법이 기가 막혀 문제지만요. 네 번째. 나와 내 딸보다 잘난 며느리. 심지어 그 잘난 며느리의 영재자식. 아득바득 내 딸 기세워주기를 한 겁니다. 쓰니 오빠 말 맞다나 여기서 사실상 손주들 간에도 편애가 시작된 거죠. 며느리 자식이 내 딸 자식보다 월등히 잘난 건 못 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며느리 자식이기 전에 아들 자식이기도 한데 얼마나 며느리가 싫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요? 다섯 번째. 쓰니는 그냥 하던 대로 엄마한테부터 리프팅비나 받아 쓰세요. 나중에 엄마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면 낼름 외국으로 튈 스타일이라 오빠처럼 독박 쓸 스타일도 아닌 것 같으니. 언니가 퍽이나 엄마 챙기겠어요. 저런 스타일이. 부모님 말년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쓰니 형부가 이성적이고 염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처가덕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보고 살았겠나요? 쓰니 머리가 꽃밭이네요. 그리고 딸들에게는 강요 안 하면서 아들 돌이 며느리 돌이 타령하는 것도 역차별의 효도 강요입니다. 오빠에겐 자식된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하니 오죽하면 연을 끊는다고 했을까요? 쓰니 집안 사람들 중 오빠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